2021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전직무교육 제4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1대1 또는 그룹 미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 및 멘토링에 대하여 정경련의 은퇴 경영인이 참여하여 1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여 경영전략, 기술, 생산품질,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은퇴 경영인 1인과 사회적 기업 1대1 연계활동, 자문 내용에 따라 활동기간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웰 호텔의 조리장들이 프로보노 활동으로 급식 관련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메뉴 개발, 교육 및 직접 시연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및 상담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의 사회적 기업 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으로서 대학원 내에 학생들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로고, CI 등 브랜드 디자인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학기별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한 학기당 10개 내의 사회적 기업 디자인 제작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문 노인 자원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전문 퇴직자의 지식, 경험 및 기술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활력적인 노후생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세 번째는 파급 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으며 멘토링,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노인 우울증,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천사 지역사회 봉사단, 베이비부모 봉사단은 기술 및 재능을 가진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4회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봉사자의 활동비, 자원봉사 담당자 인건비, 지역사회 봉사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봉사자의 식비나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 IT 봉사단이 있는데 일반 활동으로서는 노인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고령층, 눈높이에 맞는 기초 및 실용, 직능 과정의 방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 활동으로서 다양한 정보 활동 모델을 발굴하여 고령층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모바일 활용, 디지털 영상 제작 및 활용, 인터넷 뉴스 기자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 교육 등 IT를 활용한 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활동은 월 20시간 이상 활동을 하고 있으며 1인당 월 12만원, 봉사단 활동비 최대 60만원, 기관 운영비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빛 및 평생교육 봉사단은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55세 이상의 퇴직자 중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자아실현과 사회 참여의식을 갖기 위해 사회에서 역할을 원하는 계층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집단 교육뿐만 아니라 1대1 상담, 행정지원 업무 등 포괄적인 교육자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한 번에서 3차례 1, 2시간 이상 활동 시 1만원,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간 지혜 나눔 사업은 퇴직, 고급 인력 및 각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 활동 전 4시간의 교육 이수, 이후 희망 분야의 교육 내용을 지도하고 있으며 활동비로 1시간 35,000원, 시간당 115,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노인 인구의 40%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퇴직자협회 AARP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여기서 내건 슬로건은 봉사받기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To serve not to be served.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인생은 지금 여기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후를 위한 5가지 준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니라 돈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향후 최소 20년 의식주, 보험료, 의료비 등 최소한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라고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큰 집을 팔아서 20평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손주들이 놀러와서 설이나 명절 때 며칠 있다 갑니까? 길어야 하루입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기 힘듭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까요? 또한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잘 부양해 줄 것이란 기대는 금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버지와 어머님을 잘 모셨지만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 부모들을 부양해 주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향후 의료비가 가계경제에 차지하게 되는 비중은 점점 커지게 되므로 노후를 위해서 의료비라든가 보험에 가입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일군 주역이며 정신없이 달려온 청춘.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온 사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일소오다라고 있습니다. 소식하십시오. 소식하십시오. 다음 오답니다. 다동 많이 운동하시고 다만 근심 걱정은 적게 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시며 휴식을 많이 취하며 다설 노폐물을 많이 내보냅니다. 다접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어울리셔야만 건강 100세입니다. 다음 노후를 위한 5가지 준비에서 세 번째 일과 친미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합니다. 그렇다고 삶이 행복할까요? 자, 많아진 시간을 생산적인 일로 채우지 못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즐기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사를 배워보십시오. 7만 시간의 고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60세 은퇴 이후에 80세까지 사신다면 20년간 총 17만 5,200시간을 살게 됩니다. 이 통계는 하루에 먹고 자는 14시간을 제외하면 총 7만 시간이 남습니다. 이 7만 시간이 고통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일생에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즐기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인간관계.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나의 가족을 보듯 이웃을 보고 그런 이웃을 보듯 세상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애롭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이를 감사하게 느끼지 못하면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봉사활동을 권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내 주변이 행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도 행복하십시오. 행복을 꼭 잡으세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자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개별지도 및 집단지도, 문제해결, 편의 제공 등 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시며 서류 분류 및 정리, 전화응답, 우편 처리 등 동반자 역할도 하십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시며 사회문제의 예방과 통제를 하는 보완자 역할도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과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하십니다. 제도적,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변화자의 역할, 개혁자로서의 역할도 하시며 환경오염, 부정부패 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감시자의 역할도 하십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 함께 일하기를 즐겨합니다. 대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가족과 직장의 이해를 얻습니다. 활동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감과 역할을 맡습니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활동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성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자 선생님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울 경우 참여기관의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셔야 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의무를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비밀 반드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활동기관의 관심사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을 현장에서 하시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현장 담당자와 참여자 선생님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많거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기관 실무 담당자가 나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관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봉사자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개인 사정을 중심으로 활동할 경우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자를 하대하는 경우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참여기관의 담당 선생님은 참여자 선생님들의 아들, 딸처럼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영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조금 가까워졌다고 영자 선생 안녕. 세 번째 날에는 영자야 바이바이. 다음 네 번째 날에는 심지어 영자야 커피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영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실 때도 항상 하대하지 마시고 존칭을 씀으로써 갈등의 씨앗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와 대상자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사회 소외계층들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호도, 통념, 편견을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고착화 된 편견을, 통념을 버리십시오. 이들 고유의 문화, 활동 방식, 언어 등 다양성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참여자 간의 갈등도 생깁니다. 참여자들 간의 활동 경쟁은 공식, 비공식 지위에 대한 경쟁으로 표출될 수 있으니
상당히 조심하여 주십시오. 자, 사회공헌 활동 사전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로부터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본인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십시오. 물리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십시오. 자, 참여기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체크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체킹을 해 주십시오. 참여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았나요? 체킹해 주시고요. 참여기관이 필요로 하는 활동 분야와 나의 전문성이 일치하나요? 사회공헌 활동 목표가 적정한가요? 참여기관이 담당자 정보를 받았나요? 참여기관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정했나요?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나요? 자, 이걸 체킹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향후 참여기관과 잘 협의해서 활동을 잘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서 가셨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을 아이들이 아주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범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여 주시고요. 아이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약속을 어겼을 경우 아동에게 사과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의 관심을 그리워하므로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하고 한 아이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가셨을 때는 장애인을 처음 대할 때는 먼저 인사와 소개를 하시고 도와줄 것이 있는지 공손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면서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힘들다고 해서 밀어드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장애인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도와드려도 되느냐고 물어보시고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놀라거나 신기하며 쳐다보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우리 참여자 선생님이나 저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보호나 친절을 삼가하고 대등한 인간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도울 때에는 장애인이 성취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 가셨을 때는 참을성 있게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어르신과 대할 때는 말을 분명히 천천히 또박또박 해주시며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더러운 손수건이라도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마지막 주신 손수건 선물이었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참여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과 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신중년 지원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직자가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실업자로 1년간 200만원에서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며 범위 내에서 실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훈련비는 직종 및 훈련기관 취업률에 따라서 일부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장려금이 월 교통비와 식비로서 약 11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13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알선은 구직자로부터 만 50세 이상 취업 희망 어르신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구인업체에서 50세 이상 어르신 채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가 직접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하시면 여기서는 전문 상담 직원을 통한 일자리를 연계해 드리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알베르토 수바이처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운명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를 찾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앤소니 한 일을 오른발도 알게 하라. 옛말에 착한 일, 좋은 일은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은 앤소니 한 일을 오른발도 알게 해서 소문이 많이 나고 주위에 널리 알려서 퇴직하시고 집에서 할 일 없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면서 집에 계시는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앤소니 한 일을 오른발도 알게 하라. 감사합니다. 긴 수업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